안녕하십니까. 생각디자인연구소 지담 생각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기는 길,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육의 혈과 분을 따라서 지금 당장의 이득과 지금 당장의 증세와 증상만을 가지고 싸운다면 지금 당장은 유익이 되고 효과를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된 목적은 육적인 삶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의 마음에서 지면 결국 육신의 삶의 세계로 얼마든지 뒤바뀌게 되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과 혈기로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싸우고 다퉈서 이기려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자기 기분과 감정에는 좋을지를 몰라도 실상에는 그 영혼의 해가 되고 그 삶 전체의 근본된 세계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로 눈에 보이는 지금의 당장의 증상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툰 것보다 내 스스로가 진정으로 바꾸고 변화되어 마음에서 정신에서 삶의 그 모양과 방식과 태도와 관점에서 스스로 이기고서야지만이 결국 그 모든 삶들이 이기고서는 삶이 되게 됩니다. 인생사 그 모든 것 시작과 마지막이 자기 생각과 사고와 자기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기는 길은 눈에 보이는 표면의 길, 지금 당장의 결과치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부터 그 삶의 중심이 이기고서는 성공과 실패의 핵심이 그것으로부터 우러나오게 됩니다. 고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투고 옳고 그름의 그 문제에 갇히고 매인다면 결코 근본된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외양에 드러난 결과값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투고 싸운다면 그 사실에 스스로 매이고 갇히기 때문에 주어진 그 한계 이상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생되어도 그 길을 따라서 스스로 싸워서 이기려 할 때만이 그 모든 위기도 그 모든 한계도 넘어갈 수가 있고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사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늘 앞에 달려있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그 주어진 현실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 운명이 그 치유됨이 그곳에서부터 좌우되어집니다. 고로 힘들고 고생되어도 매사에 감사하며 매사에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버리고 비워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섰을 때 진정 상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그 모든 삶의 중심에서 이기고 서게 됩니다. 인생사 그 모든 삶의 시작과 마지막 그 모든 일의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로부터 풀려지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기는 삶이란 육적 표면에 이기는 그 삶이 아니라 영적 내면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한치 앞을 빠르게 바라보고 한치 앞을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조가 정권을 잡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신하들의 마음보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술자리를 마련해서 신하들이 흥청망청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숙주에게 세조가 자기하고 팔씨름을 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신숙주가 깜짝 놀라서 거절을 했지만 세조는 괜찮다면서 기필코 팔씨름을 합니다. 첫 판을 너무도 쉽게 세조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조가 웃으면서 어린아이하고 팔씨름을 해도 이렇게 쉽게 이기지는 못할 거라고 껄껄껄 웃었습니다. 그러자 신숙주가 취중에 한 번만 더 하자고 제안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조 깜짝 놀라서 오케이 승낙을 하고 바로 팔씨름을 하자마자 주먹을 쥐자마자 신숙주가 세조의 팔을 꺾어버립니다. 그 사건으로 신숙주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깜짝 놀래고 세조는 비명을 지르면서 울트렁불트렁 화를 내고 싶도 화를 내지 않고 기꺼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만 연거품 말을 하면서 그 술자리가 파해졌습니다. 세조는 밤새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신숙주가 과연 시중에 그런 것인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너무도 고심이 커서 4시에 신숙주 집에 가서 밤새워 그가 무엇을 하는가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한명회가 그 광명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곧 피바람이 불겠구나. 신숙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운명도 피바람의 칼날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한명회가 밤새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사태를 겉모양을 매이지 않고 미리 이면에 있는 세조의 그 마음속을 살핀 후에 빠르게 하인에게 신숙주 대감 집에 가서 신숙주 대감이 방에 몰래 들어가 그 모든 불을 켤 수 있는 촛불 등이나 이것들을 다 한 가지도 없이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조의 내시가 밤새워 신숙주 집을 바라봤는데 밤새워 드르릉드릉 잠을 자고 있는 신숙주를 확인하고 세조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들은 세조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그렇지 신숙주가 나에게 그런 흑심을 품을 리가 없지 하면서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신숙주는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한명회는 이미 세조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신숙주가 시중에 했는지 제정신으로 했는지를 분별하고 사정을 할까 말까를 숙청을 할까 말까를 고심한 끝에 4시를 보낸 것입니다. 밤을 새워 잠을 만약에 안 잤다면 새벽에 일어나 불을 켜고 글을 읽고 평소처럼 신숙주가 글을 읽고 공부를 했다면 반드시 숙청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도 신숙주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불을 켜서 항상 평상시대로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한명회의 재치에 의해서 불을 켤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날에 술도 먹었겠다 다시 잠을 청해서 동천에 해가 뜨도록 잠을 잔 것입니다. 바로 겉모양만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 빠르게 그 내면의 이면의 세계를 바라보고 재치있게 움직이고 판단했을 때 우리 인생은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삶의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사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대로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자기의 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힘의 세계에서 자기의 삶의 운명이 좌우되어집니다. 고로 이기는 삶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드러난 겉 표면과 지금 당장과 현상과 증세와 증상만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진정으로 바꾸고 변화되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